네, 시작하겠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오늘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가 2월 말쯤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는 2월 말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2월 말 어려운 이유는 3월 1일에 미중 무역협상이 끝나는데 그 전에 북한이라는 변수를 중국과의 협상에 레버리지로 전혀 쓰지 않고 먼저 결론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겠나. 또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이번에는 실질적인 뭔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합의 과정 자체가 실무 협의를 통해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빨라도 3월 초가 될 것이다. 근데 트럼프는 진짜 2월 말에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김정은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게 트럼프예요. 이유는 엄마가 계속 자식한테 눈을 둬야 밖에 가가 엉뚱한 짓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죠. 에?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자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게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가장 큰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게 핵실험 안 하잖아, 미사일 발사 안 하잖아 라고 자랑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계속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배가 고픈 김정은이 엄마의 어텐션을,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뭔가 호작질을 할 거라고. 그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일 큰 관심은 일단 얘들이 무슨 짓 하는가 볼 수 있는, 지척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미북 대화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야. 어쨌든 시기는 그렇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후에 양 국가대표가, 국가 수반이 각각 느낀 게 있어. 또 동시에 공통점을 느낀 게 있어. 구름 잡는 얘기해가는 안 되겠다. 현실적인 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실질적인 걸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게 뭐냐 이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싱가포르 산토시 섬에서 결론을 낸 성명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지 북한 비핵화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2달 앞서 남북 간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없습니다. 누가 완전한 비핵화라 그랬어요? 말로만 떠들 뿐이지 구문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남북 간이나 미북 간에 합의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폼페이오도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미국은 계속 하고 있지만 1차 핵실험은 어쨌든 1차 미북 정상회담은 어쨌든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처럼 됐다고. 비핵화 해놓은 게 뭐가 있어? 풍계리 핵실험장 뭐 폭파했다는데 그것도 확실히 몰라. 500m 밖에서 기자들이 연기 올라오는 거 찍는 거 뿐이야.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설치실 좀 파괴했다는데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거기 아니면 미사일 엔진 조립하거나 실험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 기대는 비핵화였어요. 비핵화. 어쨌든 우리 문 대통령이 제일 먼저 비핵화라고 불을 질렀잖아. 그 전에 3월 5일 날
한국 대표가 5명이 평양에 갔을 때도 비핵화란 용어를 썼잖아. 그게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라는 말을 쓰고 트럼프한테 가서도 김정은의 육성을 들으십시오 하고 눌러가지고 비핵화는 선친의 유언이다 하는 용어를 들려줬단 말이야. 말을, 그 스테이트먼트를 들려줬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7개월이 지난 지금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북한을 보면은 그 후에 비핵화를 할 노력을 한 게 전혀 없어. 그 2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럼 미국이 북한 보고 비핵화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 표현으로 핵 리스트를 내라 그래서 시설이 어디 있고 물질이 얼마만큼 있고 인력이 얼마만큼 있고 등등등. 김정은이 정의용 실장한테 한 얘기 있어요.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고 리스트를 내겠다. 안 내겠다는 얘기지. 왜냐? 이유가 뭐냐? 핵리스트를 내면 그걸 정확하게 미국으로 하여금 그 자리 때리라고 우리가 폭발시킬 장소 가르쳐 주는 거 똑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냈냐? 안 내요. 그럼 미국도 그때는 그렇게 핵리스트를 내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쑥 들어가 부숴. 말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미국이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자꾸 핵실험이란다. 핵실험 입에 익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골자는 1차와 같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 통제가 될 것 같아요. 핵 통제가 키워드야. 군축이란 말이야. 군축. 핵 통제가 뭐야? 동결해라는 거야. 동결만 해라 이거야.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해오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동결이야. 동결을 하는데 그나마 ICBM은 미국에게 진짜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지금 뭐 말로는 ICBM을 중국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눈 감고 아웅이죠. 중국에 갖다 놓는 게 뭐예요 진짜. 참새 사촌한테 방앗간 맡기는 거하고 똑같지. 근데도 어쨌든 그것도 뭐 그 정도라도 워싱턴에서는 좀 받아들일 분위기까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이번 협상에서는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핵 문제는 일체 안 다룰 겁니다. 내가 감히 단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거리 300km, 600km, 300km에서 600km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사정거리 1000km에서 1300km 되는 동경까지 갈 수 있는 일본을 향한 노동 미사일이나 이건 일체 미북 협상 대상도 아니야. 미국의 관심사인 ICBM 그리고 뻘짓하지 마라. 핵과 미사일 더 이상 역량을 키우지 마라. 정도로 합의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을까.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트럼프의 생각은 처음부터 북한에게 다리몽디를 뿌리면서 비핵화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폼페이오가 김영철을 몇 번을 만나면서 얘기한 것에 굉장히 명쾌하게 드러났습니다. 너 잘하마. 이게 뉴욕에 마천루 데려가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야, 이 뉴욕 이렇다. 너 스테이크 이런 거 먹어봤나? 뉴욕 봐라 이거. 100수십층. 북한도 잘하면 이래 잘 살 수 있다. 잘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혼자서 잘 못 사니까. 예를 들면 IMF라든가 IBRD라든가 돈을 빌려야 경제개발이 되는데 그 돈 빌리는데 그냥 못 빌려요. 우리 은행에 대출 받는 거하고 똑같아. 실적이 있어야 그 나라로부터 돈을 그 기구로부터 돈을 벌릴 수 있어. 실적이 없을 땐 누가 해준다? 훌륭한 보증인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미국이
그리고 IMF의 제일 큰 지분 가진 나라가 미국이야. 에? 그러니까 그 북한 경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주시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핵 통제, 비핵화는 아니다. 비핵화는 절대로 아니고 핵 통제로 끝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1월 22일 그 비건, 미국의 북한 핵 대통령 특별대표 비건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부국장이고 국장이다가 이제 부상이 됐어요. 부상은 부부상 차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차관이 됐어요. 이 두 사람이 뭐 신문에 난 것처럼 5끼를 같이 먹으면서 코를 박고 논의한 내용의 골자가 뭐냐? 3가지야. 자기들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스웨덴 외교부에서 성명 내용을 브리핑 해준 내용이 1. 신뢰 구축, 2. 경제개발, 3. 장기적 엔게이지먼트, 장기적 관여야.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어. 아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2월달 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상을 처음 한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점차 실무협상에서 비핵화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러기에는 시간이 택없이 짧다. 왜냐하면은 1차 회담에서는 회담이 열리는 바로 전날까지 최선희하고 성김, 한국 대사로 있던 성김 대표가 거의 2박 3일 동안 이 비핵화라는 용어 CBID에 대해서 밀고 땡겼는데도 결론이 안 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 CBID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달을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계속 몇 달을 끌다가도 내일 정상회담인데도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실무협상에서 신뢰구축, 경제개발, 장기적 관여, 장기적 엔게이지먼트라는 이런 시발점, 출발점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비핵화로 확산돼 가지고 거기까지 다룰 수 있다?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두 번째, 불가능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도 북한도 이 내용을 보면 비핵화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미국도 이미 어느 수준에서는 북한 비핵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핵능력을 키우는 거는 못하도록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핵 통제를 해야 된다. 핵 통제가 뭐냐? 예를 들자면 이때까지 북한이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 자기들이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핵 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만 신뢰 구축이 되려면 우리도 한미 공동 연합훈련을 안 했잖냐. 너희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했다. 이렇게 신뢰가 구축돼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올해 3월 달에 할 훈련에 대해서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는 1월 말 정도 돼야 워싱턴에서 정하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실무 협상의 이 내용이나 수준을 봐가면서 북한을 이 회담이 실무 협상이 잘 돼갈 것 같다 하면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작년 8월처럼 또 연합훈련을 하는 둥 마는 둥 모양새만 내는 식으로 거쳐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 구축에 대해서 저는 미국이 이번에 최고의 관심사로 갖는 것은 뭐냐 하면 평양에 미국 사무실을 갖고 싶은 거야. 이게 골자예요. 물론 평양에게도 북한에게도 워싱턴에 연락 사무실을 주죠. 평양에 왜 들어가고 싶겠어요? 바늘 구멍을 뚫어가. 물론 내용은 이 얘기야. 말은 이래.
국제사찰단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핵시설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려면 하루아침에 사찰하고 검증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머물러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회담할 때마다 베트남을 갈까 싱가포르를 갈까 이렇게 무슨 새빵살이 하듯이 돌아다닐 것 없이 이렇게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뭐 편안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말 되죠. 사실은 전번 8월 달에 유해를 105구를 가져오면서 유해 발굴단을 가져오도록 성명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진짜 목표는 유해 발굴단을 가져오는 유해를 발굴해가 가져오는 것 송환 받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큰 거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려고 했어. 근데 북한이 갑자기 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게 내가 볼 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 트럼프가 처음부터 목표한 것은 미국을 북한을 베트남화하겠다라는 목표였기 때문이야. 핵탄두를 없애고 미사일을 없애고는 ICBM만 없애면은, 그리고 핵실험한다고 뻥뻥 터주면서 뻘짓만 안 하면, 극단적으로 냉정하게 말해서 미국은 사거리 1300km를 가지고 일본을 때리든 600km가 서울을 때리든 who cares야. 미안한 얘기지만 who cares까지는 알겠지만 그게 primary concern이 vital interest가 아니라고. 미국에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게 최우선 순위에 대해서 북한이 합의를 하면은 그 다음 시간을 두고 차례로 나가는 거야.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없애라는 것보다는 미국으로서는 평양의 사무실 내자가 훨씬 더 급한 거야. 미국 국익에 더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신뢰 구축을 위해서 핵 통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트럼프의 내용이 엇비슷하게라도 그 편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트럼프의 서신을 받아가지고 김정은에게 줬을 때 입이 찢어지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훌륭한 친서를 받아왔다고 자랑하고 대담한 용기를 가진 트럼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국은 안중에 없어요. 그 다음이 경제개발이에요. 그럼 신뢰구축 다음에 비핵화가 들어가는 순서상으로 비핵화가 들어야 되는데 경제개발이야. 내가 믿을 수 있다면은 내가라는 건 트럼프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너들 경제개발하는 거 도와주겠다. 아까 말하는 국제사회. 그 다음엔 장기적 엔게이지먼트, 장기적 관여, 시간을 오래 두고 관여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당장 비핵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자. 이거 시간 두고 네 마음을 바꿔가겠다. 너 체제를 바꿔가겠다. 그 전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바뀐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트럼프는 북한 핵 탄두 몇 개 바꾸는 거 없애는 것 가지고 전부를 건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북한을 공산주의로 남겨두고 중국과 유사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유사한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만 되면은 미국의 사실 파운딩 건설이 이 건국 이념의 핵심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확산이야. 전 세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 베네수엘라 기득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로 만들면, 물론 미국이 천사인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로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중국과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미국에 가까워지는, 미국을 쳐다보고 뭘 좀 달라고 하고 미국을 쳐다보고 협상하자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이 절대로 간섭 안 하는, 어지간해가 간섭 안 하는, 이 두 가지만 해주면 간섭 안 하는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건 미국은 용서를 안 해요. 꼭 간섭해요. 둘째, 자기 국익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미국은 뭐 어지간한 짓을 해도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부터 비핵화라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비핵화를 처음에 1차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로 가졌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핵 통제로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닌가. 자기가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트럼프도 1년 7개월 있으면 이제 대선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뭔가 좀 이루어졌다는 걸 미국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엄중한 무게감을 중압감을 느끼고 있어. 김정은도 마찬가지야.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김정은이 어떻게 노동당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놨느냐 하면은 북한이 핵강국으로, 미국이 북한 앞에 벌벌 떤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핵으로 때린다고 위협했더니 미국이 놀라서 우리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나왔다. 미북 정상회담의 결론이 제대로 안 나오고 설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승리한 거지 미국이 승리한 거 아니다. 왜? 우리는 미국보다 더 큰 핵능력을 가지고, 미국이 답답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자 했으니까 자기들이 답답한데, 우리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협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주저앉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못 얻어가면 미국이 지는 거 아니냐. 이게 뭐 평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안 먹힐지 몰라도 교육을 워낙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다고 믿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교육을 시키면서 성냥이는 100번을 뭐 제주를 넘어도 뭐 토끼가 될 수 없다. 착한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 미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그대로 인식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김정은도 국내용이죠. 김정은도 국내용이죠. 자기 정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핵과 경제 병진 정책 한다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지만 핵을 만들어놨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많이 불평하고 힘들어하는데 보십시오. 세계 대통령 트럼프가 내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돈보따리를 들고 내한테 와가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인사를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이 홍보야, 이 홍보. 먹혀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먹혀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선희가 이 지금 핵 비핵화 협상에 미국과의 카운터파트인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신문을 보셨을 건데 김혁철이라는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최선희 대신 협상 대상자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의미인데, 이 김혁철이라는 사람은 중국, 러시아, 리비아에서 다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북한 핵 만드는 기술은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줘서 된 거거든요. 그리고 리비아의 핵 기술은 또 북한이 도와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핵을 가진 나라 혹은 최소한 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가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네바 북한 대표 제네바 군축 담당이야. 그래서 핵에 대해서는 협상의 최고의 전문가야. 근데 이 사람을 최선희 아주 국내용이죠. 외무부 식구긴 하지만 국내에서 계속 해온 최선희를 밀어내고 이 사람을 넣은 이유는 내가 볼 때 최선희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협상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따로 이 두 개의 트랙으로 각각 협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김혁철이한테 맡기고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건 바로 종전선언 하면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평화협정 체제로 이게 가는 건데 김정은이 약 한 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평화협정 체제는 신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사자를 다 모아가지고 다자간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사자라는 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라면 미국, 중국, 북한, 한국은 당사자 아니지만 일단 북한 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니까 넷이 앉아가 하자는 거야. 그 중국을 끌어였는 거죠. 그 이걸 중재하는 대사로는 최선희가 책임을 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 김혁철이를 임명을 한 것 같고 비핵화 문제를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이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만 작년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가가 보니까 미국이 그제서야 무릎을 치는 거야. 그전에도 긴가민가 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와가지고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나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똑같습니다라고 얘기가 그런가 하고 들었더니 김정은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여. 이건 말도 아니거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말도 아니거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뭐야?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남쪽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핵을 가져와서 쓰는 거 그것도 한반도 남한의 핵 그리고 그런 핵을 쓸 수 있는 병력인 주한미군 그리고 그런 핵 전력을 쓰도록 평상시에 훈련하는 한미 공동훈련 그리고 핵을 가져와서 쓰도록 미국이 약속해준 핵우산 이게 다 남쪽의 핵이라는 거지. 이거를 다 없애면 북한도 핵을 없애겠다는 거거든. 그럼 미국이 들어보기 기가 찬 거지. 그러니까 비핵화의 개념 그리고 비핵화 해나가는 과정의 의견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안 다룰 것 같아요. 비핵화 문제. 해봐야 맴맴도니까 안 다룰 것 같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2일 스웨덴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서 실무협상을 한 결과에서 발표된 성명 내용을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고 신뢰구축, 경제개발, 장기적으로 관여한다. 장기적으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의견 조율하고 이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처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핵화가 될 것이다 얘기한 그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이 이렇게 관여하니까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안 가할지는 모르지만 모양새로 보면은 미국도 심지어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포기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핵 능력 그 대신에 핵 능력 확대하는 걸 막자.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고 적극적으로 미국 설득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로 남쪽을 핵을 가지고 공격할 의도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정치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이미 북한 핵 인질이 돼버립니다. 트럼프가 난리를 쳐도. 트럼프가 난리를 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난리를 치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난리친 건 아니니까.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가지고 한국 안보도 철저히 챙겨주면서 하십시오 해도 해줄 똥 말똥인데, 우리 나스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북한 비핵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니까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대통령이 다 온 전신 사방팔방 달리면서 홍보한 게 그거니까, 내가 트럼프라도 괘씸하고 웃기고 한심하고, 그래? 그게 네가 원하던 거야. 그리고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한테 절대 쏠 리가 없다. 동족이고 위협을 가할 리가 없다. 자위형이다. 그래? 트럼프는 그 자위형이면 꼭 뭐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데 꼭 너 자위형인 걸 내가 낯서가지고 그거 없애라 하면은 도리어 내정 간섭 되잖아. 나 그거 안 할 거야. 그래서 올해도 이 미북 정상회담 비핵화라는 단어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장사를 할 겁니다. 정권 연장을 하고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는 비핵화는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북한이 핵 통제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재래식 군축까지 들고 나올 겁니다. 재래식 군축도 이미 시작이 됐어요. 북한의 GP 숫자가 몇 개예요? 어떤 거는 68개라고 하고 어떤 데는 100몇 개라고 그러고 우리는 16개라는데, 거기 68개면 우리는 16개인데 그 비율로 해도 4대1인데 없애는 숫자는 지금 똑같이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GP에서 DMZ에서 서울까지 60km밖에 안 되고 DMZ에서 평양이 210km인데 공격해 나오면 서울 경기도 사는 인구 전체가 북한 인구 전체와 같은데, 이렇게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지만 우리 대통령은 절대로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거나 도발하거나 전쟁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국방백서에, 올해부터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적이라는 단어까지 다 뺐습니다. 자, 제가 추정해보는 미북 정상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고 핵 통제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은 정치적으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을 자초한 결과고, 실제로 핵 인질이 이미 된 셈이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제가